안녕하세요. 챔피언 사업본부 에이스 지점 이성환 FC라고 하고요. 오늘 제가 이제 맡은 주제는 TA랑 상담 프로세스 주제를 맡게 되어서 이제 계약건마다 제가 종류별로 이제 기량 리스트 자료 보여드리면서 TA 하시는 방법 그리고 실질적으로 만났을 때 어떤 부분으로 이제 제가 보통 상담할 때 고객님께 전달드리는 내용 그리고 보통 RP라고 하죠. RP 몇 가지 이제 말씀드릴 건데 제가 준비해온 계약고 말고 이제 다 이관 배정 받으셨죠? 실제로 아직 못 받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럼 보통 이관 배정을 받고 나서 TA 하는 거 말고 뭐 지인 TA를 뭐 미팅을 잡는다거나 이제 TA가 사실 이관 말고도 지인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소개받는 TA 또 가망 고객이 될 수도 있다 보니까 평소에 활동하시면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편하게 Q&A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관 고객을 만나다 보면은 또는 뭐 TA를 하다 보면은 종류가 사실 몇 가지 많지는 않아요. 보장성 보험 크게는 이제 보장성 보험이랑 이제 저축수급 보험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이제 보장성 중에서도 이제 흔히 이제 저체할분들이 많이 접하게 되는 갱신형에서 비갱신형 전환하는 TA 그리고 밑에 특약 부분이 없는 보통 저희가 말을 표현을 하는 R 종신이라고 주계약 부분만 있는 TA 방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뭐 보장성 보험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연금보험, 저축성이죠. 연금보험이랑 변액연금보험 이렇게 종류별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준비를 한 건 이제 라이프 보이세요? 라이프케어 이제 CI 종신보험이라고 하는 계약고이고 가입 연도가 2012년도예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해온 게 이제 납입 기간이 70세고 이제 특약 부분으로 갱신형 특약을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이제 상세 내용은 납입 기간이 갱신이 몇 세까지 되어 계신 이거 볼 줄 아세요? 이관 배정 받으신 분들 몇 세까지 납입으로 보통 TA 하세요? 이렇게 확인하면 다 이건 알아세요? 네, 80세까지 납입이죠. 그리고 갱신형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제가 보통 TA 할 때 고객님께 전달을 드리는 거는 어쨌거나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왜 만나야 되는지 이런 의구점이 당연히 메인으로 깔려있는 전화인데 여기서 본인이 손해보는 거 그러니까 내가 만났을 때 해소가 될 만한 부분을 짚어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저라면 이제 80세까지 납입을 하셔야 되고 또 5년마다 보험료가 변동이 돼요. 무조건 오른다고 표현하면 사실 잘못된 표현이거든요. 5년마다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만나야 된다. 이런 말씀보다는 5년마다 보험료가 이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이제 갱신 추이를 저희가 전달을 드려야 되고 아무래도 이전에 담당자분들 언제 배정됐는지 일자 다 확인 가능한 거 아세요? 네, 계약고 제가 이거 지금 FC닷컴을 키면 안 된다고 해서 캡처본을 가져보거든요. 계약고 우측 하단에 보면은 담당자 배정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몇 년도에 배정을 받았고, 그러니까 FC 조남은 모르지만 몇 년도에 배정 받았는지 다 확인이 가능한데 몇 년도에 담당자분 배정 받으셨는데 갱신 추이를 따로 안내 받으신 적이 없으시냐 여쭤보면 10분 중에 10분은 다 안내 받으신 적 없다고 말씀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본부로 이관이 배정이 되셔서 저희가 이제 안내를 드려야 할 사항이 있는데 갱신 추이를 이제 안내를 드려야 되고 아무래도 보험료, 그러니까 저는 TA 할 때도 좀 질문을 드리거든요. 계속 저희 할 말만 하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솔직히 휴대폰 대리점이나 어떤 이제 영업사원이 전화가 왔을 때 보통 내용을 다 들으세요? 아니면은 지금 바빠요 하고 끊으세요? 그냥 끊죠 보통. 그래서 저는 질문을 드려요. 선생님 납입 기간이 짧은 것보다 보통 고객님들은 긴 걸 선호하실까요? 짧은 걸 선호하실까요? 이렇게 좀 딥하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 보통 고객님들이 긴 납입 기간보다는 당연히 짧은 걸 선호하시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전화를 합니다. 그럼 고객님들은 네, 뭐 당연히 그렇죠. 네, 그러시면 저희가 이제 안내를 드린 이유도 제가 선생님께 연락을 드려서 대안을 말씀드리기 이전까지는 아마 안내를 받아보신 적이 없으실 거고 앞으로 이대로 유지하시다가 70세 납입, 주계약이 70세 납입이죠. 근데 보통 고객님들은 아무래도 오래전에 계약을 유지를 해주셨다 보니까 인지하고 계시는 내용이 주계약 내용이 전부예요. 보장 내용이라던가 보장 기간 그리고 납입 기간에 대해서 주계약에 대한 부분만 보통 많이 인지를 하고 계세요. 실제로 미팅을 나가더라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70세까지 납입을 하시고 나서 그때 이후에 또 보험료가 추금이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선생님께서 저희 당사로 이제 불만을 제기하실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제가 담당자로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제가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는 당연히 납득이 가죠. 내가 방금 납입 기간이 짧은 것보단 긴 게 당연히 유지하기 싫은 케이스이기도 하고 이거에 대한 이제 대안도 있다고 하니 만나기도 당연히 고객 입장에서도 만날 이제 스케줄을 조율을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데 5년마다 갱신되시는 추이 설명 상담할 때 상담 나가신 분들 많이 계세요. 여기 좀 신입분들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이관 미팅 나가신 뭐 배정 말고 이관 미팅 나가신 적 있으세요? 따로 내용은 없으시고요. 네, 보통 나가다 보면은 갱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라면은 상담 RP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현재 갱신형 밑에 특약 부분에 있는 보험료만 합산을 합니다. 합산을 하게 되면 이분 같은 경우에 대략적으로 한 5만 원 되죠. 5, 6만 원. 몇 가지 이제 특약별로 시니어들 분들마다 이제 뭐 수술 특약이라던가 한도가 높은 부분은 이제 유지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분들도 있고 나머지 뭐 진단 자금에 대해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건강보험 원인이나 큐브를 제한을 당연히 드려야 되는데 현재 납입하고 계시는 보험료를 갱신 없이 만약에 현재 가격으로 80세까지 납입을 하셨을 때 총 납입 보험료를 계산을 도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으로 계산했을 때 총 납입 보험료를 최소한으로 시키려면 당연히 납입 기간이 짧아야 총 납입 보험료를 이제 절감을 하실 수 있다 보니까 보통 10년에서 15년 납입을 좀 비교를 많이 드려요. 그랬을 때 총 납입하시는 보험료가 당연히 원이 저렴할 수도 있고 기존의 계약보가 더 저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갱신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나중에 환급금도 없을 뿐더러 보장도 사실 기대 수명이 현재는 뭐 80세 시대다, 90세 시대다 이렇게 말씀 안 하잖아요. 뭐 10년, 20년 전부터 우리나라 이제 100세 시대다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보통 이런 부분을 이제 평생 보장의 메리트로 저희가 제안 드리기도 하는데요. 반대로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이제 선택지를 제가 선택지를 드리고 이제 고객님들께서 원하시는 방향성대로 당연히 설계안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 설계안이 저희가 사실 새만기로 100세 만기 원 또는 90세, 80세 만기 원범을 설계를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타사를 통해서 가입을 하시라고 당연히 말씀을 저희도 드릴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저는 환급금 비교를 같이 드립니다. 만약에 조건부가 기존에 80세에 어차피 소멸이 되셨던 갱신형이었는데 이 부분을 평생보장을 전환하시고 나서 80세 때 이 부분을 동일하게 정리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10년간 또는 15년간 납입하신 금액의 50%에서 60% 정도 환급을 받으실 수 있다. 그래서 총 납입보험 계산을 도와드려요. 그럼 고객님들은 당연히 금액적으로도 절감이 되시는 것을 원하실 거고 한 50대 저는 이강 고객님들 선택을 할 때 보통 50대 분들 많이 선택을 하세요. 왜냐면 곧 은퇴를 앞두고 나서 보험료의 좀 고정 지출을 좀 빨리 해소하고 싶으신 분들이 되게 확률적으로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MIP로 보통 15년보다는 10년 납입 더 MIP도 높고 저희도 당연히 고객님들께 말씀드릴 때 총 납입 보험료 절감상 15년보다는 10년이 뭐 보통은 60만 원에서 70만 원 더 저렴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저는 50대 분들 또는 이제 40대 분들 이제 선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갱신형 좀 상담을 나가보신 분들이 많이 없어서 뭐 Q&A 있다가 뭐 한 번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변액종신보험이에요. 변액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님들이 보통 어떤 부분을 오인하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저축성으로 보통 뭐 물론 100% 확신으로 저희는 TA할 때 뭐 이거는 저축성으로 가입하신 게 아니고 이제 보장성 보험이다. 이걸 처음부터 오픈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TA할 때 뭐 2009년도에 가입해주신 이제 ING 생명 상품이 하나가 있으신데요. 이제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이다 보니까 매달 투자 수익률로 선생님께서 운용하실 수 있는 자금이 현재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 아무래도 이제 종신보험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높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 또한 혹시 이전 담당자분들께 따로 사업비 부분이나 아니면 수익률 체크 어플을 통해서 하시나요? 이제 질문을 드려요. 그러면 고객님들께서는 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시면은 뭐 이전 담당자로부터 뭐 안내를 받아본 적이 있다. 뭐 매달마다 자택으로 수익률이 온다. 이러신 분들이 있으신데 뭐 그랬을 때 보통 수익률이
뭐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되시겠죠. 수익률 뭐 18% 그리고 적립률 77.6%. 그럼 고객님들은 수익률은 그래도 나네요. 그래서 18% 정도 나서 그냥 유지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솔직히 이거는 이거 수익률을 나신 걸까요? 아니면 마이너스이신 상황이실까요? 마이너스. 네. 왜 마이너스이실까요? 사업비를 떼고 사업비 방금 말씀해주신 분 계신데 사업비를 뗐다. 고객 만나서 이거 사업비를 떼서 수익률이 나지 않았다 했을 때 사업비가 몇 프로요? 뭐 몇 프로예요? 라고 고객 물어볼 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담당자니까. 그랬을 때 뭐라고 이제 대답을 보통 드리세요? 누가 질문했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보통 사업비는 이제 몇 프로 정도 돼요? 라고 했을 때 보통 제가 계산하시는 방식 혹시 알고 계시나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선배님들이 사업비 보면 뗀다 말씀해 주셔서. 교육받은 내용이에요. 그래요? 보통 사업비는 저는 계산은 저도 이제 선배님들께 이제 배운 내용인데 여기 A가 있죠. 납입보험료 합계가 있고 그 다음에 펀드 투입전 차감 금액 B 파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A-B 여기가 이제 사업비 거잖아요. A랑 B를 뺐을 때 펀드 투입 금액 실질 금액이 제일 여기 중간부에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업비가 없다라고 했을 때 이분이 총 납입하신 게 1,453만 원입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없어요. 그럼 펀드로 투입된 금액은 얼마예요? 그쵸? 그러면은 펀드로 투입된 금액에서 실질적으로 내가 납입한 보험료를 나누기 하면은 숫자가 뭐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없고 5 나누기 5예요. 1이죠. 그러니까 1,450만 원 나누기 1,450만 원은 1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사업비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1로 이제 수렴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 실제로 1,450만 원 나누기 사업비 보험 차감하고 그 다음에 950만 원 나누면 0.몇 퍼센테이지가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은 1로 수렴하기까지 이제 필요한 도달 구간이 곧 사업비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럼 이렇게 수치적으로 직접 전달을 해드려야 고객님들은 사업비가 있으니까 또는 저희가 변액 고객 유지하고 계신 분들께 솔직히 만나 뵙고서 변액을 말씀드리지 가가지고 일반적인 암보험이나 종신보험 말씀을 드리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인트로 과정에서 첫 제안은 당연히 변액으로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고객님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숫자 비교를 통해야 되고 어쨌거나 제가 오늘 제안을 드리는 것도 이것도 변액이면 사업비 있겠네요. 원 차이가 있어요. 근데 아마 지금 여기 아까 계속 제가 질문 드렸을 때 저찰분들도 있으시고 아직 이감 배정 받으신 분들이 없다라고 하면은 비교해드릴 만한 기경 리스트나 이런 부분이 없잖아요. 선배님들은 물론 있으시겠지만 그랬을 때 저는 보통 제일 많이 활용했던 게 이런 사업비 비교예요. 그래서 현재는 사업비가 보통 종신보 한 40%, 43% 정도 된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런 사업비적인 얘기를 듣지 못하셨으면 당연히 수익률이 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 반대로 좀 고객님들께서 이 내용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아까 저는 이제 50대 분들 또는 연배 높으신 분들을 선택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신 분들 때는 간단하게 지금 수익률이 18% 나오고 계시잖아요. 근데 가입 연도가 지금 보시면은 2009년도예요. 그럼 대략 20년 좀 안 되게 넘은 시점에 18% 정도 수익률이 났다. 그럼 연간 퍼센테이지가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퍼센테이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수익률이 저조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요. 혹시 지금 고객님들 상담을 드리다가 펀드 변경 직접 해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어플 통해서 도와드린다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상담관에 선배님들 쪼이너관에서 보신 분들 계실 텐데 변액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채권을 의무적으로 이제 설정을 해야 돼요. 20% 30% 많게는 이제 40%를 국공채용이나 보통 이제 다른 이건 이제 2가지밖에 없는데 보통 이제 라인업이 4개에서 5개 정도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의무적으로 채권을 이제 40% 정도 넣어야 된다. 이렇게 알림창이 떠요. 그럼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내가 구성하고 싶은 펀드 라인업은 더 많은데 내가 굳이 넣고 싶지 않은 라인업도 같이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도 이제 어필을 드려요. 실제로 고객님들께 어필 들어가서 펀드 변경 하시면은 선생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라인업도 같이 의무적으로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선생님께서 이제 마이너스가 되시지 않겠냐 이런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저희 이제 목키 설명 드리다 보면 목키는 내가 원하는 펀드 라인업으로 이제 20개에서 30개 정도 선택을 해서 설정이 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채권 비중을 뭐 몇 퍼센트 넣어야 된다, 뭐 이런 알림창이 따로 뜨진 않아요. 뭐 S&P 많이 하시는 거 미국 주식형을 뭐 100% 넣는다거나, 뭐 골드 투자형을 뭐 100% 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저는 좀 전산으로 직접 비교를 도와드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선생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라인업도 설정을 하셔도 되는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사업비 비교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인업을, 채권 비중을 이제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라인업으로 설정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보통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이 이제 갱신형 특약이 있는데, 갱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75에서 80까지 납입을 하시잖아요. 이것 또한 이제 선생님께서 실질적으로 매달 납입하신 게 14만 6천 원이에요. 근데 14만 6천 원에서 이제 8만 원만 주기야 이제 변액으로 투자가 들어간 거고, 나머지 이제 6만 원 정도가 이제 건강보험으로 납입하고 계신다. 그럼 당연히 총 납입하는 원금은 고객님께서 알고 계시는 원금보다는 그러니까 투입이 된 금액은 원금보다는 당연히 더 적게 투입이 들어가겠죠. 좀 이런 거를 전 TA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TA상에 선생님께서 알고 계시는 이제 원금과 실질적으로 이제 펀드로 투입되는 납입보험료는 이제 차익이 또 발생을 하실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선생님께서 당연히 안내를 받아보셨고,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가 진행은 되지만 저축성이 아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거는 이제 순수 사망보험금을 준비를 세팅을 하신 거라서 만나뵙고서 저축성으로 만약에 5인 가입하셨다고 하면은 제가 이 부분 검토 한번 도와드리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담간에 일단 저희 프로세스를 말씀드렸고요. 이에 따라 이제 TA는 네, 수익률 체크로 저는 보통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상당히 그리고 다음 세이프암 연금보험이죠. 세이프암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개시 일자가 따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뭐 이번 연배 기준으로 60세 또는 뭐 2043년도 3월 5일에 연금을 개시한다. 이렇게 하면은 뭐 고객님께 당연히 전화를 해서 2009년도에 준비를 해주셨고, 연금 개시를 만 60세 그리고 연금 개시를 기간은 2043년도 3월 5일에 개시를 시작을 하실 거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지금 올해가 25년도고 곧 26년도로 이제 접어드는데, 앞으로 이 연금보험을 지금 납입을 하고 계신 상황은 아시겠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서 매년 이제 이자를 계속 받으시다가 2043년도에 연금을 개시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해당 상품은 이제 보통 이제 예전에 ING생명 때 가입을 해주시고 나서 해당 담당자분들께 이제 증권을 받아보셨을 텐데, 그 증권 안에 그 예상 연금액이 다 그 표로 해서 다 받으셨거든요, 고객님들. 제가 ING증권의 뭐 그때 당시에 설계사분들, 뭐 지인분들께서 다 이제 배포를 해주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연간 뭐 4% 또는 연간 5% 가정시 뭐 60세, 65세에 받으실 연금 수령금이 다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실제로 지금 뭐 연금보험 ING생명대에 가입을 했어도 그 ING생명대에 가입을 하셨어도 지금 연금보험 실제로 연간 뭐 4%에서 5% 받고 계세요? 따로 아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전산으로 이율 조회가 따로 가능합니다. 저는 이걸로 보통 TA를 많이 드려요. 선생님께서 2009년도 때 이제 가입을 해주셨고, 그때 당시 이제 4% 가정을 하게 되면은 예상 연금 수령액이 뭐 매달 20만 원 납입했다. 그러면 보통 그 표를 확인해 보면은 뭐 40만 원, 50만 원씩 평생 받을 거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보통 선생님께서는 이거 40만 원씩 또는 50만 원씩 수령이 가능하실 거다라고 인지를 하고 이제 가입을 해주신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이 해당 상품은 변동금리 상품이고요. 그리고 최저보증이율이 이제 2%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현재 적립이율은 2.27% 정도 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이제 제가 뭐 최저보증이율로 앞으로 가정해서 최소 금액을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만나뵙고서 실제로 선생님께서 이율 체크, 그 다음에 다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시는 이제 점검 단계가 필요할 것 같다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거는 저희 당사에서 모인해서 가입하신 게 아니잖아요. 매년 이제 금리 변동이
있고 그에 따라 이제 적용하는 뭐 이율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께도 이제 중간에 이제 담당자 배정이 있으실 때마다 그 해당 연도의 금리에 따라서 적용되시는 좀 그런 안내를 받아보셔야 되는데 선생님께서도 보통 이제 바쁘실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못 받아보셨을 때 결국 손해는 선생님께서 연금 수령으로 나중에 선생님께 이제 피해가 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제가 이 부분 안내를 드리겠다 말씀드리고요. 세이프원 연금보험 만나 뵙고서 고객님들께서 사실 뭐 연금보험으로 2009년도에 가입을 했지만 이때 당시 아인생명 때 가입을 해주신 고객님들은 그냥 지인이기 때문에 하나씩 가입해 주신 분들 많으세요. 또는 뭐 그냥 뭐 소개받아서 하나 해달라고 이거 상세 내용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만 원씩 보통 10년, 뭐 15년, 이분은 10년이죠. 10년 납입을 해주셨다라고 하면은 CD량이 보통 뭐 평균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있으실 텐데 이 자산으로 저는 좀 새로운 걸 많이 추천드립니다. 뭐 변액이라던가 요즘에 뭐 단기납종신보험 이런 거 되게 이슈가 크잖아요. 실제로 뭐 자이언트 지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료도 직접 뭐 만드셔가지고 배포하시고 그래서 이런 자료 같은 경우도 서로 좀 공유하셔가지고 이걸로 계속 운용하셨을 때 모르겠어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계속 운용하셨을 때 60세나 또는 65세 연금보험을 개시 일자를 뒤로 시점을 뭐 변동도 가능하시다. 근데 변동을 하셨을 때 선생님께서 실질적으로 받으시는 금액이 한 달에 뭐 15만 원, 18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뭐 보통 처음에 담당자분들께 전달 뭐 아이인생명 때 가입하실 때 뭐 한 달에 20만 원씩 10년 납입하고 60세부터 매달 15만 원 내지 18만 원 수령 받는다고 하면은 가입 당연히 안 하시잖아요. 네. 근데 선생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20만 원 납입하고 18만 원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생님께서 20만 원 납입하시고서 뭐 15만 원, 18만 원 연금 수령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방향은 이제 투자 상품이다. 다만 이 부분은 선생님께서 리스크가 존재하는데 원금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당연히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근데 리스크가 사실상 선생님께서 이와 같이 연금보험처럼 납입이 다 끝나신 상태면은 당연히 마이너스겠죠.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을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마이너스가 나실 때 선생님께서는 추가 납입이라고 하는 이제 상품 기능을 활용하셔서 더 많이 선생님께서 할인할 때,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설정하신 라인업이 할인을 할 때 더 많이 보유자수를 내리실 수도 있는 거다. 어쨌거나 선생님께서 기대감을 가지셔야 남은 기간, 연금 개시까지 10년에서 15년이라는 기간 동안의 운용이 가능하신 부분인데 지금 2.27% 또는 2% 또는 3%로 가정했을 때 선생님께서 이제 물가라는 부분도 들어갈 텐데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부분도 당연히 염두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걸 염두를 해주셨을 때 2043년도 때 15만 원, 18만 원 물론 중요한 재원이긴 하시겠지만 지금 또 선생님께서 15만 원, 18만 원 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으실 거잖아요. 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변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께서 운용을 해보시면은 앞으로 이제 수익률 체크도 직접 해보실 거고 그 다음에 반대로 마이너스가 나셨을 때는 기존 재원을 가지고서 선생님께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선택지를 저는 보통 많이 드려요. 이걸 계속 운용하셔서 연금 수령을 종신형, 평생 연금을 받게 되는 이거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평생 연금을 받으시긴 하지만 다만 제가 말씀드린 TA의 핵심은 처음에 담당자분들께서 연락을 드려서 이 미팅간에 전달받았던 연금 수령금과 이제 금액 차이가 발생을 한다. 이걸로 이제 저는 보통 TA를 많이 말씀드려요. 그럼 고객님들 입장에서도 이게 그럼 내가 잘못 가입했네? 이런 것보다는 금리가 변동이 되니까 당연히 이것도 적용되는 매년 이자가 당연히 다르시겠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고 보통 이에 대해서 뭐 거부감을 드신다거나 아니면 뭐 중간에 한 번쯤 점검해볼까 이런 후회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도 미팅을 하면서 이거 내가 가입을 너무 잘못한 것 같다. 이거 뭐 내가 뭐 해지를 하신다거나 이렇게 좀 안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변액으로 저는 많이 말씀을 드리고 단기납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 상품을 원치 않으시는 고객님들께 저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단기납종신보험 말씀 다들 아시잖아요. 5년 납입하면 5년 거치해서 나중에 원금은 22.7% 받으실 수가 있고 또는 7년 납입해서 3년 거치하시면은 나중에 비과세로 운용이 가능하시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 거를 생겨서 비과세 운용, 뭐 입출금 기능을 활용하실지, 아니면 한 달에 15만 원에서 18만 원 이제 연금을 수령 받으시면서 자산을 운용하실지, 뭐 요거를 뭐 표로 정리해 가서 가져가지는 않지만 전산으로 그냥 바로바로 보여드리거든요. 그래서 전 상담을 하면은 보통 기전마다 또는 뭐 시니어 분들마다 뭐 클릭 내보자 그거 인증번호 받아서 인증 받는 거 있잖아요. 저희 업셀률도 그걸로 카운팅 하는 거라서 보통 많은 분들이 처음 인트로 때 시작은 하시는데, 저는 이런 연금보험도 이제 이자 확인이나 선생님께서 나중에 60세 또는 65세 때 받으신 연금 수령금 확인을 해보시려면 인증을 한번 해주셔야 된다. 먼저 이제 인트로 때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뭐 다 아실만한 내용이긴 하지만 오늘 뭐 초치할 분들도 있고 해서 제가 뭐 Q&A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따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세요? 궁금한 게 하나도 없으세요? 이제 변액보험이나 아니면 연금보험 또는 지금 뭐 이관 배정 받으셔가지고 좀 거부감이 들었던 좀 계약고, 아니면 뭐 나이가 2년 뒤에 연금, 예시로 제가 드릴게요. 2년 뒤에 뭐 연금 개시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티해를 해야 되는지, 또는 뭐 최저보증률 5%, 제가 다 말씀드리네요. 최저보증률 아, 네. 연금 저축보험 같은 이제 세제 적격보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통 세제 적격보험 같은 경우는 젊으셨을 때 연간 6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고객님들께 이제 제가 TA를 드려서 선생님 연금보험 똑같이 TA예요. 연금보험으로 가입을 해주고 대신 나이가 60세다. 그래서 매달 60세부터 평생 보장으로 연금 수령이 평생 연금 수령이 가능하신데요. 중요한 거는 선생님께서 퇴직연금처럼 뭐 일시납 수령과 이제 월납 수령 이제 곧 선택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 근데 리스크는 일시납으로 수령을 하셨을 때 그간에 봐셨던 이런 부분을 다시 토해내셔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매달 받으시는 부분을 뭐 직접적으로 선택하시기 전에 당연히 뭐 매달 받으시는 수령금을 확인을 먼저 해보셔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금액이 생겨서 원치 않으시는 금액이라고 하면은, 또는 제가 뭐 다시 토해내셔야 되는 금액과 이제 가격 비교를 해봐야 되고 어느 쪽으로 더 유리하신지 만나뵙 고서 제가 이제 선생님께 추천을 드린다기보다는 제가 계산을 10원 단위까지 이제 계산을 해드려서 선생님께서 유리하시는 쪽으로 이제 선택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그래서 만나뵈려고 한다. 언제가 편하세요? 이제 한번 좀 이제 그때 잡아요. 그리고 만나뵈서는 이제 해지환급금 표, 알겠지만 죄송해요. 이제 해지환급금 표에 내가 뱉어야 되는 그 세금까지도 다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랑, 그리고 60세 때 또는 65세 때 연금 개시를 하고서 하셨을 때 이제 매달 받으시는 수령금, 그리고 아까 지금 당장 해지했을 때 금액이랑 제 방식이에요. 해지했을 때 금액이랑, 그리고 60세나 65세 때 해지를 하고 그 금액으로 이제 몇 년간, 보통 17년에서 18년간 받아야지 이 금액을 생겨서 가용할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냥 연금 개시해서 17년 또는 18년 동안 17년에서 18년, 보통 20년 정도 걸린 소요 시간을 생겨서 사용을 하실 건지, 아니면 지금 당장 감수를 하시고서 뭐 생겨서 다른 뭐 상품으로 보통 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변액보험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단기납 종신보험, 이렇게 좀 선택지를 좀 크게 두 가지 드리는 것 같아요. 상담할 때 이제 단기납 종신보험 또는 뭐 변액연금보험, 변액저축보험, 이렇게. 또 질문 있으세요? 네. 저는 보통 제가 아직 연차가 비과세를 갖추신 고객님들이 없을 연차거든요. 아직 10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은 즉슨 아직 변액도 그렇고 저를 믿고 이제 가입해주신 고객님들도 납입이라는 조건이 아직 없으세요. 완납이라고 하는 이제 제가 관리드리고 계신 고객님들께.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고 계실 때 오히려 선생님 혹시 추가 납입하실 여유 자산이 있으시면 추가 납입 추천드린다 라던가, 뭐 고객님께서 먼저 연락이 오신 경우 되게 많잖아요. 지금 뭐 당연히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 이제 고객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근데 다른 라인업을 전 사실 추천드리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이제
이번에 이제 고객님들은 뭐 나는 너무 리스크를 감수하고 싫다 이러시면 이제 제가 뭐 국내 채권형이나 이런 것도 좀 비중을 설정을 해드리긴 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S&P 500으로 설정을 해드리고 보통 이제 저희가 CS를 하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고객님들이 먼저 해지 문의 또는 철회 문의가 오기 전에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니즈 환기를 시켜주고 그리고 왜 고객님께서 이거를 만나 뵙고서 안내를 드렸는지. 그래서 변액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뭐 흔히들 그런 말씀 자주 하더라고요. 변액 뭐 모키는 AMP가 너무 적다. 근데 저는 반대로 앞으로 제가 고객님께 터칭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품은 저는 모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단기납 정신보험 계약을 받았어요. 5년 동안에는 그분들은 당연히 고정 지출이실 텐데 그럼 5년 동안 갑자기 뭐 연봉이 갑자기 급상승하셔가지고 저희가 5년 안에 또는 다음 달, 다다음 달 1년 이내에 만나 뵙고서 추가 제한으로 50만, 100만 저축금을 더 받기는 사실 쉽진 않아요. 근데 모피 같은 경우에는 연락을 드릴 건덕지도 많죠. 그리고 방금 윤희영 FC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처럼 지금 미국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럴 때 선생님께서 여유자금 있으시면은 소액 뭐 추가 납입을 하실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또 2차 미팅, 3차 미팅을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 지금 너무 손실 보시는 금액이 원치 않으시면은 제가 채권형이나 다른 라이너 제가 기간별 수익률을 따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제가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좀 안정적으로 운용을 하실지 아니면은 따로 이제 S&P 500이 아닌 다른 쪽으로 설정을 하실지 기간별 수익률을 한번 드릴 건데 언제가 편하세요라고 해서 미팅을 잡아요. 근데 잡아서 당연히 원래 저희가 문의를 해주셨던 내용 또는 저희가 먼저 콜을 드렸던 내용을 이제 상담을 드리고 나서 꼭 저는 추가 제안을 드리거든요. 1년 이내에 상담한 고객님들은 아까 인증문을 통하면은 클릭 내 보장, 전체 타사 보장까지 다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간에 이제 타사에 가입하신 분 없으신지, 그 다음에 타사에 가입하신 게 이런 내용을 잘 인지하고 계신지. 물론 뭐 타사 설계사분들이 뭐 상담을 잘못한다, 뭐 안내를 잘못한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인분들 믿고 가입해주신 분들도 아직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20년 납, 30년 납 제대로 안내 받으셨는지 그리고 설계사분께서 그간에 뭐 이런 부분 보강을 해주셨거나 보강 안 해주셨더라고 하면은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 제한을 드려요. 네, 그래서 추가 제한하면서 실제로 CS 하면서 추가 제한도 많이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건데 은근히 아직 오늘 처음 만나 뵙는 저희가 막 세디비라고 흔히들 많이 하잖아요. 속된 말로 오늘 배정받았기 때문에 오늘 첫 TA하는 고객님들. 근데 그런 고객님들보다는 CS야 하면서 추가 제한을 드렸을 때 계약 성사율이 되게 더 높거든요. 왜냐면 이제 고객이 뭐 반대로 고객 입장에서도 이 사람은 나는 1년 전 또는 몇 개월 전에 만나 뵀는데 주기적으로 연락을 주는 담당자네. 이런 신뢰감도 또 쌓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래도 이전 상담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까먹지 않고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상기시켜주는 담당자가 그렇게 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저도 이제 CS를 잡긴 하되 뭐 4년 전, 3년 전 고객님들은 뭐 연락을 좀 뜸해지신 고객님들 저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생각날 때마다 또 뭐 전화라도 또는 카톡이라도 전달을 드리거든요. 그럼 그럴 때마다 고객님들께서는 뭐 당연히 고맙다 이런 말씀도 주시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소개 요청을 드려도 되는 부분인데 사실 저희가 하는 일이 TA도 오늘 뭐 제가 이런 부분으로 뭐 고객님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이런 강의를 지금 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저희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그 접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거 들으러 오신 거잖아요. 근데 뭐 기계학분들 같은 경우에 접점이 워낙 또 오늘 처음 콜 돌리시는 분들보다는 많으실 뿐더러 방금 질문 주셨던 모키, 변액 같은 경우에는 접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뭐 추계 제한 그리고 뭐 썸머나 아니면 마감 이번 주도 마감이잖아요. 워낙 또 다들 바쁘실 텐데 마감에 미팅 하나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 압박감이 사실 누구나 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럴 때 기계학자들을 만나서 뭐 단기납 종신보험이고 이제 만나서 이제 10년차 때 수익률이 이 정도 나고 그때 너가 왜 가입했냐 이걸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고요. 그리고 클릭내 보장에 제가 뭐 2차로 이미 추가 제한을 했는데 거절받으신 거기도 동일해요. 좀 만나서 앞전에 제가 선생님 이거 한번 점검해 드렸고 중간 전달 드리면서 이 부분 이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추천을 드렸는데 지금 한 6개월 지나신 시점에서 아직도 준비가 안 되신 것 같다 선생님.
따로 뭐 검토를 해보신 자료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선생님께서 지금 아직 재직 중이시기 때문에 바쁘시면은 이 부분 사실 평소에 보험 생각 잘 안 나시잖아요. 그래서 전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뭐 선생님께서도 바쁘신데 오늘 저를 만날 때마다 그냥 보험 점검 한 번씩 받으신다 생각하고 전에 제가 이제 부족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저는 이제 다시 PC를 진행을 해요. 그랬을 때 고객님들도 실제로 뭐 반응이 그치 평소에 내가 보험을 굳이 증권을 열어본다거나 이 사람이 6개월 전에 3개월 전에 또는 한 달 전에 말했는데 이 말 맞네? 내가 내가 진짜로 이 시간이 아니라고 하면은 보험을 따로 생각을 하는 비율이 많지 않네를 이제 조금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제 전 클로징을 그때 선생님 어차피 오늘 또 시간이 지나면은 6개월, 3개월 선생님께서도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 검토하실 시간도 없을 뿐더러 제가 오늘 드린 말씀 똑같이 선생님께서 저한테 말씀도 전달을 못 드릴 거다. 그 말한즉슨 그냥 오늘 선생님께서 판단을 하셔서 고민을 하셔서 어느 부분으로 더 유리하신지 그리고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성이 어딘지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밸런스 피드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어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보험료가 너무 높다 또는 납입 기간 너무 길다 이런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 조정만 하면은 시작을 하실 수 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선생님께서 검토를 해보신다고 하면은 또 6개월 뒤, 또 6개월 뒤, 또 시간이 연장이 돼서 중간에 건강검진이라는 게 있을 거고 물론 건강하시겠지만 혹여나 건강검진 받으시다가 용종이라도 하나 발견이 된다고 하면은 선생님께서는 이제 보험회사에서 담보하지 않는 부담보라는 또 기간도 생기실 수도 있고 또 이런 좀 리스크적인 부분이 발생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저한테 납입 기간 짧은 게 더 선호하시는지 아니면은 보험료가 더 낮으신 분을 선호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인 한번 도와드리겠다라고 저는 그냥 한 번 더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어차피 마감 때 퇴근 빨리 하고 지점에 있어봤자 사실 좀 기운만 빠지잖아요. 남들 다 활동사진 열심히 올리고 누구는 어디까지 가서 미팅, 계약이 나오든 안 나오든 이렇게 좀 활동 열심히 하는구나. 난 여기서 뭐하고 있지? 그럴 때 기계학자가 2명이도 괜찮아요. 그 2명을 하루에 점심 저녁 또는 저녁마다 이틀 나눠서 만나고 또 만나고 또는 소개 요청하고 내가 오늘 말한 거 너는 원치 않은 거 지인 거의 저철분들은 지인 영업 아직 많이 하고 계실 텐데 보통 이제 지인 영업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지인들 만나서 내가 오늘 말해준 이 상품 너가 고민되는 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납입 기간이라고 말했다. 근데 어떤 누군가는 납입 기간을 개의치 않고 수익률을 하고 나중에 이 이자 부분을 본다거나 진짜 가족 중에 아픈 분들이 있거나 또는 그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낸 지인이 있으면은 이걸 되게 메리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너가 우리를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너가 나를 소개시켜주면은 내가 진짜 이분의 그 필요가 진짜 있는 지인 만나서 내가 상세하게 설명해주겠다 라고 저는 이제 소개 요청을 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죠? 뭐예요? 이상한 분이처럼 몽롱하는 비결이 궁금해요. 저는 솔직히 막 오래되진 않았고요. 한 5년, 4, 5년 정도 됐어요. 근데 롱런하는 비결은 뭐 영업 조직이 저는 여기 처음이고 이제 회사 사회생활도 여기가 처음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조금 회사에 대해 좀 오래 다니는 비결 저만의 제가 생각했을 때 저만의 좀 이게 비결은 저보다 먼저 이 업을 시작하신 분들 그리고 성공하신 분들을 말씀 듣고 100% 그분들처럼 똑같이 따라한다거나 단어 선택도 사실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억양도 다르고 똑같이 내가 복사 붙여넣기는 할 수는 없어도 예를 들어서 이사님이 카이로스를 듣더라도 그 안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이제 고객님께 전달할까 이 한 줄 또는 단어 하나라도 조금 숙지를 하는 게 저한테 조금 쌓이다 보니까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기간이 쌓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제가 표현하기 쉽고 제가 고객님께 전달드렸을 때 저 스스로가 확신을 가지는 그런 좀 RP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재능 기부가 뭐 어떤 분들께는 오늘 시간 되게 유익했다 또는 오늘 되게 지루하고 아 당연히 아는 내용이다 이런 말씀을 다들 하실 텐데 그 안에서도 뭐라도 저는 찾으려고 했던 부분이 저도 이제 상담을 계속 다니다 보면은 계약이 잘 나오는 달도 있고 계약이 안 나오는 달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재능 기부를 듣는다거나 이제 제가 제 저처할 때 입장을 생각해 보면 재능 기부를 듣는다거나 뭐 주제조차도 내가 이제 알만한 내용 나 이거 내용 아는데 또는 이 강사 내가 한번 강사님의 내용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 라고 해도 내가 요즘 내가 저주했던 이유 한 번 더 다시 강의를 듣거나 내가 상담한 프로세스를 한번 다시 복기를 시켜보는 거예요. 조인하기면 사실 그게 어려워요. 옆에 기다리고 있고 같이 미팅 장소 이동해야 되고 근데 솔미팅을 나가시는 분들은 그 미팅 장소 다음 상담 시간까지 한번 다시 복기를 해보세요. 그 자리에서 그냥 카페에서 그러면은 내가 옛날에 상담했던 내용에서 토시 하나라도 진짜 똑같은지 내가 업적이 괜찮았던 그 해당 기간 안에 상담했던 내용이랑 진짜 토시 하나 똑같고 내가 그때 당시에 쓰는 자료랑 똑같은지 근데 그 자료가 물론 뭐 시대적으로 너무 뒤처진 자료만 쓰지 못하겠지만 진짜 내가 고객님들한테 그 전에 자료 활용을 해서 뉴스를 자료 보여드리고 내가 좀 어떠한 고객님들께서 원하시는 방향성을 설명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내가 당연히 당연히 고객님들은 아시겠지. 내가 조금 그 상담에 있어서 좀 당연해지는 순간 내가 고객님께 전달 안 드리거든요. 근데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그 내용 하나하나 다 처음인 거예요. 근데 그 포인트에서 고객님들은 상담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내가 한 3년, 4년 같은 말 했다고 당연히 아시겠지 판단하에 말씀을 안 드렸던 걸 저는 이제 복기를 하고 다시 이제 원래 했던 이제 내용 전달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오늘같이 이제 상담 뭐 질문을 먼저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제가 준비해온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당연히 알 것 같아서 듣고 있으면은 나 저 내용 요즘에 말 안 하네? 왜 예전엔 내가 했던 방식인데 뭐 요즘에는 왜 저런 식으로 내가 상담을 진행하지 않지? 이런 식으로 좀 의문점이 가질 때 있어요. 그럴 때 재능 기부 끝나고 오후 뭐 일정 또는 이번 주 마감 집중하실 때 그런 거 한 번씩 미팅 전에 상기시켜서 상담하면은 뭐 계약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뭔가 리프레시 되는 기분이 저는 몇 번 있었거든요. 아직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내 도입자 또는 해당 부점장님 또는 이사님들께 질문을 많이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내가 좀 내성적이다 내가 먼저 다가가기가 어렵다면 재능 기부 이런 거 많이 들으셔서 강의 같은 거 많이 들으셔가지고 들었던 내용도 또 듣고 계속 들어가지고 내가 까먹은 부분이 없는지 점검해 보시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질문 없으시죠? 있어요? 네. 그 연금 5%짜리랑 우리 아이 꿈이 크는 변액 같은 경우에는 쌓인 게 좀 많아서 혹시 TA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랑 그 전환은 어떻게 하는지. 보통 이제 5%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많이 높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려요. 선생님 이거 너무 이제 가입을 잘 해주셨다. 이자 5%인 거다.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 이거 연금 개시하시게 되면은 한 달에 받으시는 수령금 혹시 안내 받아보셨냐? 보통 이제 60세에서 65세 때 이제 종신형으로 현재 기본 세팅으로 종신형 보장도 가능하신데 어떤 분들은 이걸 좀 짧게 받고 끝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선생님께 추천을 드린다고 해서 바꾸실 것도 당연히 아니고 이 선택은 선생님께서 직접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만나 뵙고서 뭐 확정령, 10년 확정령, 20년 확정령 또는 뭐 연금소득이 아직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은 60세가 아니고 지금 기본적으로 60세로 설정이 되어 계시는데 65세나 70세로 연금 개실 시점을 좀 달리 하셔서 그 차익분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다. 어쨌거나 내가 5년이라는 시간을 연금을 적게 받는데 한 달에 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만약 3만 원 올라가면 5년 굳이 늘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수치적으로 제가 아니고 선생님께서 선생님의 자산 노후 포트폴리오에 맞춰서 직접 계산을 해보셔야 될 텐데 제가 먼저 연락드리지 않으면 먼저 연락을 주시거나 또는 연금이기 때문에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계시느라 하면은 그때 가서 점검해보지 그때 가서 확인해보지 라고 하시다가 나중에 선택지조차 없으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연락드렸을 때 선생님께서도 바쁘시겠지만 뭐 주말이나 평일 중으로 제가 조율해서 만나뵈러 가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요. 우리 아이 꿈이 크는 변액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뭐 쌓여있는 게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비슷하게 티합니다. 쌓여있는 게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운용하실 때 그러니까 저는 뭐 대안사항이 있다. 그러니까 변액 같은 경우도 아까 접점이 좋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이런 거 좀 선생님 수익률 뭐 다른 상품 추가적으로 뭐 가입하시라고 전화드린 부서 아니고요. 일단 선생님께서 변액보험이기 때문에 연간 12번 이제 무료로 펀드 변경이 가능하시다. 이런 기능이 있으신데 활용 못 하시면은 좀 나중에 수익률이 저조하실 때 선생님께서 저희 당사로 이제 전화를 고객센터로 오실 텐데 그 고객센터 직원분들도 한 분 한 분 직접적으로 상세하게 안내를 유선상 드리기 쉽지 않다. 그래서 결국 고객센터에서도 담당자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직접 전달 받으실 건데 그게 이제 저다. 어차피 제가 선생님께서 자산을 운용할 때 펀드 변경을 어디로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연간 운용 보고서를 선택을 어디로 하는 게 좋을까? 또는 납입 기간이 너무 길거나 터무니없는 납입 기간이다라고 했을 때 이런 좀 조정을 원하실 거고 또 투자 상품이면 사업비가 되게 이제 민감하신 부분이실 건데 이런 거 제가 수치적으로 비교를 해드릴 거다. 근데 고객센터에서도 안내는 물론 받으실 수 있겠지만 고객센터는 현존하는 현 상태를 전달받는 거고 저는 전달드리고 그다음 대안까지도 원하시는 방향성대로 재세팅도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직접 드리도록 하겠다라고 저는 이제 T이상 말씀드려요. 그리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혹시? 그러면 보통 우리가 1시간 다 안 채우시죠? 재능기부.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개인적으로 이제 저 7층에 있거든요. 제가 아니더라도 뭐 잘하신 분들 저희 2층에 많으니까 오셔가지고 이제 많은 질문해 주세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